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적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름이나 흰머리를 보고 나이 들었구나라고 느끼지만 의학적으로는 근육 감소가 노화를 가속화하는 진짜 원인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매년 평균 1% 이상 근육이 줄어들고 이 속도가 빨라지면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작은 동작조차 힘겨워집니다. 문제는 단순히 힘이 빠지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근육이 줄면 균형 감각도 떨어져서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혈당과 혈압 조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근육이 부족한 어르신일수록 당뇨, 고혈압, 치매 같은 질환이 더 빨리 찾아옵니다. 사실상 근육이 우리 몸의 최후의 방어벽인 셈이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단백질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합니다. 나이 들었으니 밥만 잘 먹으면 된다. 고기는 소화가 안 되니 줄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며 정작 근육을 지켜줄 단백질은 식탁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힘은 점점 빠지고 활력은 사라지며 일상생활이 눈에 띄게 불편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단백질은 어렵고 비싼 보약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음식들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두부, 계란, 생선, 콩 같은 재료들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꾸준히 챙겨 드시면 사라지던 근육이 다시 힘을 되찾고 혈압과 혈당도 안정되는 변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니어 건강의 핵심인 단백질 음식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근육을 지켜주고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 그리고 잘못된 단백질 섭취 습관은 무엇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단백질 부족으로 힘겨운 삶을 살게 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왜 단백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70대 중반의 김 어르신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도 저녁에 이웃집 품앗이까지 나가던 체력이 남부럽지 않던 분이었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예전 같으면 가볍게 들던 무게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고 숨이 차는 겁니다. 그때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점점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후들거려 중간에 난간을 붙잡아야 했고, 마당에서 걸레질을 하다가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몇 번씩 쉬어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에 수십 번도 오르내리던 집 앞 언덕길이 이제는 두세 번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왔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는데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몇 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 늙었구나. 앞으로 어떻게 하지? 그때부터 김 어르신의 표정에는 늘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결코 김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갑자기 힘이 빠진다, 걷는 게 무겁다, 자꾸 어지럽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냥 노화 현상이라며
참고 넘어갑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을 방치하면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건강 전체가 무너지는 신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가장 큰 창고이자 면역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은 빠르게 소모됩니다. 그 결과 걷기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당뇨와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 노인은 낙상과 골절 위험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시청자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요즘 나도 예전 같지가 않아. 밥은 잘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나는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자꾸만 기운이 빠지는 이유가 뭘까? 바로 그 이유가 단백질 부족일 수 있다는 겁니다. 김어르신도 처음에는 자신이 단백질을 제대로 못 챙겼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식탁에는 늘 밥, 김치, 국이 올라왔고 가끔 생선이나 고기도 있었지만 양은 매우 적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고기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오래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큰 착각이자 몸을 더 빨리 약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김어르신은 시간이 갈수록 일상이 힘들어졌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다니던 시장길이 이제는 한 번 갔다 오면 반나절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놀러 와도 예전처럼 안아주거나 함께 놀아줄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나만 그런 건가? 하는 의문과 함께 자신감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결국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움직임이 줄면서 건강은 더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전엔 쉽게 하던 일이 요즘 들어 유난히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근육과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집니다. 그럼 이제 늦은 거 아닐까? 내 몸은 이미 예전 같지 않은데?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행히도 단백질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보충할 수 있고 근육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단백질 음식을 챙기면 김어르신처럼 점점 약해지던 몸이 다시 힘을 찾고 활력이 돌아오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단백질을 제대로 보충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부분이 다음에서 다룰 핵심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김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단백질 부족이 얼마나 일상 속에서 무섭게 다가오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니어들이 겪는 힘 빠짐과 피로감의 원인이 단백질 결핍일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을 지켜주는 단백질 음식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통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 가장 손쉽게 만날 수 있고 또 시니어 분들에게 특히 잘 맞는 첫 번째 단백질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을 원료로 만든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 식품입니다. 소화가 잘 되고 위에 부담이 적어 치아가 불편하거나 소화력이 약해진 시니어에게도 무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100g의 두부에는 약 8g에서 1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흰쌀밥의 단백질 함량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게다가 지방은 적고 칼로리도 낮아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면서 체중 관리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부가 주는 또 다른 강점은 혈관 건강입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하여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갱년기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뼈 건강과 혈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부 한 모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혈압 조절과 골다공증 예방에도 연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고기에서만 얻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두부는 고기 못지않은 단백질 자원입니다. 게다가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포화지방이 적고 소화 과정에서 위에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두부의 가치는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두부를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시니어의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1g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약 60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두부 한 모 약 300g을 먹으면 25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즉, 두부 한 모만으로도 하루 필요량의 절반 가까이를 채울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매일 두부만 먹을 수는 없으니 다른 단백질 음식과 함께 다양하게 조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지나치게 짠 양념으로 조리하면 두부의 장점이 줄어듭니다. 대신 찌개에 넣거나 부드럽게 부쳐 먹고 샐러드나 국에 넣어 간단하게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밥 대신 두부와 계란을 곁들인 간단한 식단으로 시작하면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보충하면서 소화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두부는 값비싸지 않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 칼슘, 이소플라본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완벽한 시니어 단백질 식품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식탁에 두부를 한두 번 더 올려보시길 권합니다. 작지만 꾸준한 변화가 근육을 지키고 활력을 되찾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단백질 음식은 계란입니다. 계란은 흔히 완전식품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고 단백질의 질과 흡수율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품질을 평가하는 국제지표인 단백질 소화율 교정 아미노산 점수에서 계란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정도로 효율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계란 한 개에는 약 6에서 7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이 소화하고 흡수하는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백질이라도 계란은 적은 양으로도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처럼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계란은 부담이 적으면서도 효율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일 겁니다. 노른자 먹으면 혈관 막힌다. 하루에 하나 이상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오랫동안 들어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에게 계란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을 크게 높이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임상 연구로 확인되었습니다. 오히려 계란에 들어있는 레시틴, 루테인 같은 성분은 뇌 건강과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계란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A, D, E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도 함께 공급해 줍니다. 특히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데 햇볕을 충분히 쬐기 어려운 시니어들에게는 계란이 좋은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란은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시니어라면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는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도 의사의 특별한 제한 지시가 없는 한 하루 1개는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단백질 보충뿐 아니라 다른 영양소까지 생각한다면 아침 식사에 삶은 계란 하나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소금, 버터를 과도하게 쓰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삶거나 술안 형태로 부드럽게 조리해 드시는 것입니다. 소화가 더 필요한 분들은 계란찜이 특히 잘 맞습니다. 간단하면서도 부담이 없고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치아가 약한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계란은 값비싼 보충제나 고기를 대신할 수 있는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노른자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은 내려놓고 하루 1개씩 꾸준히 챙긴다면 근육은 물론이고 눈, 뇌, 뼈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 삶은 계란 1개를 더하는 작은 습관이 앞으로의 건강을 크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3번째 단백질 음식은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은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를 함께 제공합니다. 단백질로 근육을 지키고 오메가3로 혈관을 보호하니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생선 100g에는 약 20g 내외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소화 흡수율도 높아 위장이 약한 시니어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메가3 지방산의 역할입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 고지혈증,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특히 심장질환 위험이 높은 중장년층에게는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선은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인데 이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과 함께 이런 영양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켜주는 것이 생선의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먹어야 효과적일까요?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100에서 150g 정도를 권장합니다. 즉, 밥 한 공기에 고등어 반 토막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가끔 한 번 많이 먹는 것보다 주 2~3회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조리법도 신경 써야 합니다. 생선을 기름에 튀기거나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치면 혈관 건강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구이보다는 찜이나 조림 또는 오븐에 굽는 방식이 좋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간을 줄이고 레몬이나 허브를 활용해 맛을 내면 소금 섭취를 줄이면서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을 자주 먹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비린내와 조리 번거로움 때문에 잘 못 챙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생선 통조림이나 냉동 손질 생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통조림은 기름에 절인 것보다는 물에 절인 제품을 고르고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생선은 단백질과 오메가3, 비타민 D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혈관과 근육을 동시에 지켜주는 단백질 식품입니다. 일주일에 2~3번 꾸준히 챙기는 습관만으로도 뇌와 심장을 지키고 근육과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고등어나 연어, 꽁치가 올라오는 횟수를 조금만 늘려보시길 권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건강을 크게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네 번째 단백질 음식은 우리 식탁에서 오래전부터 친숙했던 콩과 콩으로 만든 음식들입니다. 사실 두부 역시 콩으로 만든 대표적인 가공식품이지만 이번에는 콩 자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단백질 함량이 높고 특히 식물성 단백질 가운데서도 아미노산 구성이 우수한 편입니다. 콩 100g에는 약 3~4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생콩 그대로 먹을 수는 없으니 삶거나 밥에 섞어 먹는 경우가 많죠. 시니어 분들이 밥을 지을 때 흰쌀밥만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지만 여기에 검은 콩이나 서리태 같은 콩을 함께 넣으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보충하면서 혈당 관리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콩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아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하여 뼈 건강과 혈관 탄력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여성 시니어분들에게는 골다공증 예방과 갱년기 증상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콩 속 사포닌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여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늦추는 데도 기여합니다. 많은 분들이 콩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끼는데 이는 껍질이나 올리고당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콩을 충분히 불려서 조리하거나 발효 과정을 거친 콩 제품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된장, 청국장, 간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은 소화가 훨씬 쉽고 유익한 미생물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국장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혈전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콩 단백질을 섭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두유입니다. 단백질 흡수율이 높고 소화가 편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습니다.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두유 중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 있으니 가능하면 무가당 두유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에 견과류를 갈아 넣으면 포만감은 물론 영양 균형도 더 좋아집니다. 섭취량은 하루에 콩 한 줌 정도 혹은 두유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꾸준히 먹으면 근육 손실을 막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혈관 건강과 호르몬 균형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콩은 가격 부담이 크지 않고 보관도 쉽기 때문에 시니어분들이 매일 챙기기에 좋은 식품입니다. 정리하자면 콩류는 단백질, 이소플라본, 사포닌까지 한 번에 공급하는 시니어 맞춤형 슈퍼푸드입니다. 밥에 넣어 드시거나 발효식품과 두유 형태로 다양하게 활용하면 부담 없이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밥솥에 콩을 한 줌만 추가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작은 습관이 근육과 혈관, 그리고 노후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단백질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흔히 아몬드, 호두, 캐슈너트, 땅콩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 작은 한 줌의 음식이 생각보다 큰 영양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은 100g당 15에서 20g 정도로 앞서 살펴본 두부나 생선보다는 낮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견과류의 진짜 강점은 단백질과 함께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입니다.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와 오메가6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늘리는 데 기여합니다. 결국 혈압을 안정시키고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게다가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와 폴리페놀도 들어있어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작은 간식 한 줌이 혈관 건강과 뇌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셈입니다. 시니어분들에게 견과류가 특히 좋은 이유는 간편함에 있습니다. 특별한 조리 과정이 필요 없고 외출할 때도 작은 봉지에 담아 다니면 어디서든 간단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씹는 과정이 있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덕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군것질이나 과식 욕구를 줄여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는 것이 적당할까요? 전문가들은 하루에 한 줌, 대략 25에서 30g 정도를 권장합니다. 문제는 양보다 가공 상태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견과류 중에는 소금이나 설탕, 시럽이 첨가된 제품이 많습니다. 이런 제품은 오히려 혈압과 혈당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원물 그대로의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칼로리입니다.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이 많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칼로리가 높습니다. 하루 권장량인 한 줌 정도는 좋지만 무심코 많이 먹다 보면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양을 작은 통이나 봉지에 미리 담아두고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견과류는 단독으로 먹어도 좋지만 식단에 곁들이면 활용도가 더 높아집니다. 샐러드에 아몬드를 뿌리거나 아침 두유에 호두를 갈아 넣으면 단백질과 지방의 균형이 더 좋아집니다. 또 밥을 지을 때 소량의 땅콩이나 잣을 넣어도 풍미가 살고 영양이 풍부해집니다. 정리하자면 견과류는 단백질 자체만 놓고 보면 다른 음식에 비해 부족할 수 있지만 건강한 지방과 항산화 성분까지 함께 제공하는 작지만 강력한 단백질 보조식품입니다. 무엇보다 간단하게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한 실천이 가능한 음식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습관처럼 챙긴다면 근육과 혈관, 뇌 건강까지 동시에 관리하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대표적인 단백질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두부, 계란, 생선, 콩류, 그리고 견과류. 모두 우리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재료들이고 특별한 비용이나 복잡한 조리법 없이도 꾸준히 챙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음식들을 단순히 좋다라고 아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매일 어떻게 적용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루 식단을 들여다보면 밥과 국, 반찬 몇 가지로 채워져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달라지고 씹는 힘도 줄어들다 보니 고기 섭취는 더 줄어듭니다. 결국 근육은 점점 줄어들고 피곤함은 쌓이며 건강을 지탱하던 마지막 버팀목이 무너지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잃어버린 근육이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하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 우리 몸은 여전히 근육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수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70세, 80세에도 단백질을 챙기고 꾸준히 움직인 분들이 건강을 회복한 사례는 의학 논문마다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나는 이미 늦었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세포와 호르몬, 효소, 면역물질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단백질 부족은 곧 면역력 저하, 상처 회복 지연, 호르몬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은 단순히 팔, 다리에 힘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시스템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밥상을 차릴 때 두부 한 모, 계란 한 개, 생선 한 토막, 콩 한 줌, 견과류 한 줌을 꾸준히 챙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결국 몸을 바꾸고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는 횟수를 줄이며 노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보약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돈 들이지 않고도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5가지 음식은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확실하고 수십 년 동안 우리 몸에 안전하게 검증된 식품들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내 밥상 위에서 단백질을 늘리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밥 한 끼 먹기도 버거운데 어떻게 매번 챙겨? 하지만 단백질을 챙기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두유 한 잔과 삶은 계란 하나, 점심에 생선이나 두부 반찬, 저녁에는 콩밥과 견과류 한 줌. 이렇게만 해도 하루 단백질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육 손실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처럼 단백질을 소홀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육이 줄고 체력이 떨어지고 혈관과 뼈는 점점 약해집니다. 결국 작은 사고 하나에도
큰 부상을 입게 되고 회복 속도는 늦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통계와 연구가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결국 단백질을 소홀히 하는 것은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건강 수명을 스스로 단축시키는 길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단백질 음식을 조금만 더 챙기는 것, 그게 모든 걸 바꿉니다. 두부, 계란, 생선, 콩류, 견과류. 이 5가지를 밥상에서 조금씩 늘리는 습관만으로도 근육은 지킬 수 있고 혈관은 튼튼해지며 피로는 줄어듭니다. 더 이상 나는 늙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백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필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값비싼 약이나 수입산 보충제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부엌 안에 있는 두부와 계란, 마트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생선과 콩, 견과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 특별한 게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식탁의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식사에서 단백질 음식을 하나만 더 추가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근육이 단단해지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지고 하루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단백질을 챙기는 습관, 그게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